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온통 뉴스에는 파월이 지금 완전 매파가 됐다. 금리를 엄청나게 올릴 것 같다. 분위기가, 그리고 지금 사실 많이 빠졌죠. 미장 같은 경우에. 온통 그런 이야기일 건데, 그 이야기도 그 이야기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너무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했다. 하여튼 그 내용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는 요것보다는 다른 걸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요거는 여러분 이게 사실 새로운 소식이 아니잖아요. 0.5보다 0.7로 갈 수 있다. 계속 이야기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요 파월의 그 발언,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 말고 다른 걸 봐야 되는데 그 다른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간 분석 시야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전달 드릴게요. 지금 일단 미장은 여러분 빅테크하고 반도체 기업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셌어요. 뉴욕 증시 7대 간판주 다들 아시는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넷플릭스, 메타 기본이 4%예요. 알파벳은 5% 가까이 빠졌고 그나마 테슬라가 한 2%대로 상당히 이제 견고한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에서 또 재밌는 거는 반도체 부문이 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6% 가까이 이제 빠졌는데 지금 정확하게 필반이 5.8% 빠졌어요. 근데 이제 낙폭을 중에 엔비디아가 여러분 마이너스 9.23%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AMD는 6% 빠졌어요. 자 인텔은 4.39%. 그러니까 반도체 대장주 매도세가 상당히 집중된 탓이죠. 이런 말씀을 제가 가끔 한번 들어요. 아니 미장은 가는데 삼성전자는 안 갑니다. 자, 근데 반대로 여러분,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이렇게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 때는 조금 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빠질 때는 훨씬 덜 빠진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이죠. 예, 오늘 새벽까지 이제 장이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이 매도세는 저는 이제 시장이 과민 반응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그 외국계 보고 그 자료 같은 거 보면 뉴스를 보면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그 전문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찰스 스왑의 리즈 앤선더스 수석 투자 전략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파월 의장이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것은 맞지만 지금 금리 인상으로 오늘 매도세는 과한 감정의 결과이며 가라앉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가라앉는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이제 조만간에 다시 주가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일단 시장이 요동친 이유는 하락한 이유는 이게 가장 크죠.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더 강경한 표현을 써가면서 은연중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저도 어제 11시 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끝났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저는 확실하게 내비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연준 연례행사인 잭슨홀 미팅에 나선 파월 의장은 연설 시작부터 나는 오늘 조금 더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면서 말문을 열었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역사는 성급한 완화 정책에 대한 경고를 보여줬다. 말 끝난 거죠. 예, 바로 0.7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세를 늦추기 위해서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연설에 앞서 가지고 상무부가 발표한 이 PCE 물가지수가 이제 7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한 달치 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근데 여러분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7월 달이 좀 빠졌습니다. PCE 물가가 이제 조금
완화적으로 가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실상 뭐 두 개 다 맞죠. 두 개 다 맞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건 아직까지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지금 연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다소 불행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당분간은 금리 수준이 높게 이어질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0.75 저는 9월 20일에서 2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거의 0.75를 또 0.75가 확정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연은 총재도 0.75라고 자기는 0.75를 지지한다. 그래서 이제 매파가 거의 지금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 이제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세계 곡물 창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치 사회적 불안정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요. 자,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이제 연준에서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께 정리를 드리고,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요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연합뉴스에서 나온 건데, 중국의 경기 부양 박차, 철도, 수로, 에너지에 1,300조 투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소식이 어제 이제 딱 떴을 때, 이 소식이 왜 지금 나오냐. 9월 21일 그 금리 딱 그 발표 이후에 나와도 되는 뉴스인데, 중국이 지금 시진핑 3년임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발표가 결정 짓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또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 투자자 아닙니까? 삼성전자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이 이제 1,300조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300조. 이게 1,300조가 말이 1,300조지. 1,300조 이전에 여러분, 이거 1조 달러고, 얼마 전에 또 중국에서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5조 또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195조 위안과 별개로 이렇게 1,300조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1,300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디에 쓰냐면 이건 고속철도, 그 다음에 수로,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 이런 쪽에 무슨 말이냐면 노동 집약적인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15% 어제 같은 경우에 폭등하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도시봉쇄,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위기, 지금 이게 가장 크잖아요, 중국이. 이것으로 된 침체를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로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극복이 되면 제일 영향을 받는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을 내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0.75%가 그렇다 하더라도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11월 달에 0.5 이렇게 이제 낮아지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저는 금리를 확실하게 많이 낮아질 거라고 봐요. 당연히 주가에는 좋죠. 내년에 이렇게 흘러가고, 중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경기 부양을 투자를 하면 당장은 이게 시장에 효과가 있지는 않겠지만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장기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월요일 장, 다음 주 장은 좀 흔들릴 겁니다. 흔들릴 거지만 이렇게 좀 긴 안목으로 보시면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